자, 들어왔습니다. 저기 방송을 제가 이걸로 액션을 딱 카메라 어디를 집중하면 되죠? 어느 걸 봐요? 이게 지금 라이브고요. 실제로는 이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아니요, 근데 시선은 이쪽이든 이쪽이든. 예, 이 렌즈를 보고 예.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제 집중이 되거든요. 보는 사람이 다른 데 보고 얘기를 하니까 보는 사람이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이거 보라고요? 이것도 보시고 이것도 보시고 양쪽 다 봐주셔도 되거든요. 이쪽 한번 보시겠어요? 이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예. 그럼 아니면 아예 중간을 보는. 그럼 여기 양쪽에 같이 놔야겠다 이렇게. 그렇죠. 예. 거의 그렇게. 네, 좋네요. 예. 네, 그렇지. 예. 됐습니다. 어제는 과음해 가지고 아깝게 잘했습니다. 들어가려니까 피곤해지네. 너무 오래 끌었나요? 시간을? 예. 잠깐만요. PD님이 준비가 되시면. 그러면요, 먼저 공지부터 하고, 아. 예, 홍보 공지부터 하고, 그러고 나서 돌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방금 전에 했으니까 그래요? 네, 카톡방에 올렸어 내가. 잠시 후부터 이제 그럼 이거 방송 시작되면은 친구나 뭐 이런 분들한테는 다 날아가는 거죠. 근데 메시지가. 지금 페이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먼저 개인 걸로 하시고 그 예. 페이지에 이제 링크를 걸면 우리가 했던 일단은 내용. 내 친구들한테 전체 볼 수 있게 예. 전체 공개를 해서 올려. 자,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시작할까요? 바로 시작하죠. 예, 아니요. 이렇게 한번 봐봐. 괜찮습니다. 광이 받네. 예? 뭐? 예. 얘가 좀 어둡나? 아니요. 이쪽이 이게 안 켜졌네 지금 보니까. 얘가 저쪽도 끝에는 안 들어왔어요. 네, 너무 여기만 거짓말. 들어왔는데. 네,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디오 방송에서 무슨 방송 하세요? 그 여행 패널로 나가가지고요. 그러세요. 네, 한 15분. 여행은 많이 다녔나 봐요. 92개국. 맨날 방학 때마다 나가. 그러세요? 야, 이거 너무 멋있는 분인데. 예? 여행만 좋아했어요. 액션 어떻게? 아우. 자, 준비 다 되셨어요? 네. 예. 예. 긴장하지 마시고. 네, 자, 네. 들어가겠습니다. 그 큐 사인 이렇게 예. 해주셔야 돼요. 하이 큐. 지금 하네. 안녕하세요. 언론소비자 주거행동 공동대표 후보자 토론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소개부터 먼저 해주시죠. 위원님부터. 저는 선관위 위원 김은규입니다. 네, 저는 선관위 위원 박찬수입니다. 오늘 추대대표 후보님으로 서명주 박사님이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반갑습니다. 추대 대표로 나오게 된 서명준이라고 합니다. 네. 제 소개는 글쎄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했고요. 네. 독일에서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이제 15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석박사를 마치고 한국 들어온 지가 얼마 사실 안 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네. 스카이라이프 시청자 위원으로 있고, 네. 또 연구와 또 책도 지금 좀 냈죠. 그 사이에 네. 책도 좀 몇 번 냈네요. 네. 책도 내고. 다양한 언론 활동을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네. 전공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언론을 네. 했고요. 우리 회원님들은 지금 강단에서 무엇을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도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저는 사실 이제 그 강의를 예를 들면은 경찰대에서도 했고요. 네. 경찰대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범죄 수사와 미디어라는 과목을 했었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방송과 엔터테인먼트. 재밌죠. 정말 학생들이 네. 세도하고 있겠죠? 네, 재밌고 네. 재밌는 과목이고, 특히 거기서는 주로 이제 한류, 네. 한류의 좀 바람직한 방향.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생활이 상품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고, 네. 대중문화도 이 언론이 물론 그렇게 만드는 건데 상품을 찍어내고 있어요. 네. 대중문화 그래서 너무 획일적이고, 너무 뭐랄까요, 지나치게 좀 성도착증적인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제대로 된 문화를 만들고 네. 더군다나 이제 한류 같은 걸 이제 한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냐. 지금 상태로는 세계 네. 시장에 나가봤자 그렇죠. 점점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요즘에 한류 3.0이라고 해서 예, 맞아요. 이제 예. 우리 문화를 아예 그 세계적으로 심는 맞습니다. 활동인데요. 예. 오늘은 이제 그 얘기 말씀 많이 하시면 좋지만 네. 오늘은 이제 후보자 토론데이니만큼 네. 다 함께 이렇게 아니 뭐 좀 처음 얘기를 들어가는 나눴습니다. 인사를 듣다 보니까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의 추대 대표로서는 일단은 손색이 없어 보이는데 네. 네.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이 끝날 때쯤에는 저희들의 평가와 네. 회원님들의 평가가 네. 어떻게 될런지는 그거는 상당히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긴장을 네.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참고로 김은규 위원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으로 네. 옷을 하나하나 벗기시겠다고 했으니까 진짜 좀 이거입니다. 약간만 긴장해 주시면 되고요.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그 현재 2가지 방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있고 또 이 방송은 녹음을 통해서 또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새로운 대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지금 현재 녹화 녹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후보 대담 토론회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회원님들이 정관 규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은 한번 정리해드리는 네. 입장에서 우리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 애칭으로는 언소주라고 네, 하죠. 그렇죠. 언소주의 대표 체제는 공동 대표제로 네. 정관을 지금 개정한 바 있고 그게 그 정관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동 대표는 추대 대표와 선출 대표, 회원 가운데서 뽑는 선출 대표로 이렇게 모시고 우리 대담 토론회를 할 예정이었으나 회원 대표로 출마하신 김종학 네. 후보님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추대 대표로 출마하신 서명준 후보님만 모시고 이렇게 진행되는 점 다시 한번 양해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우리 공동 대표 체제에 대한 걸 설명을 의원님께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첫 이렇게 시도하는 방송이니만큼 약간 좀 엉성하고 하는 건 있지만 앞으로 이걸 또 발전시켜가지고 회원 간의 소통의 그런 도구로서 이용을 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너무 듭니다. 좋죠. 네. 정말 사실은 여러 가지 언소주가 우리 시민사회의 시민운동에 대한민국 시민운동 아니면 전 세계 시민운동의 한 획을 그은 단체이지만은 사실 그렇죠. 부침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상황에 우리 또 이런 후보 대담 토론회를 한다는 게 못내 기껍고 즐거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꼭 뭐 후보님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지만 또 우리 단체가 나아가야 될 게 결국 대표님을 통해서 가야 되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한번 검증해보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네요.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는 되어 있는데 어떻게 네. 굉장히 무거운 자리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네. 어떤 대안들을 찾아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꼭 생각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네. 또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새로운 비전이 제시될 수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자께서는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을 어떻게 하셨고 어떤 계기로 활동을 하셨는지 많이 궁금하거든요. 네.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가 이제 6년째 돼가네요. 네. 예, 독일에서 저는 이제 15년을 아까 말씀드렸죠. 전 공부를 했는데 들어와서 이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사실 언소주의 그 활동은 독일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지난 MB 정권 때. 네. MB 정권은 완전히 쓰레기 정권이었죠. 그렇죠. 또 언론을 공부하셨죠 거기서. 네네. 그런 네. 전공했는데 사실 주 세부 전공은 미디어 사회학이라는 걸 했어요. 저는. 네. 근데 이제 그때 언소주를 알게 됐었고, 네. 그 이후에 한국 들어와서 당연히 이제 이런저런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언소주 분들과 어울리게 됐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토론도 하고 또 가끔 편한 자리에서 맥주도 한잔 하면서 그렇죠. 나눴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서명준 후보님을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설명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네. 그 회원의 입장으로 드리겠는데 네, 어떻게 말씀하세요. 언소주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 회원님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다고 하는데 네. 그 부분의 설명은 저로서는 네. 회원님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아. 정책위원 활동도 하셨다면서요? 그렇게 그렇죠. 이거 말씀드렸는데 자르지 마세요. 저희가 방송이 다 처음이라 좀 미숙합니다. 상당히 공격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저희 정책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죠. 벌써 제가 3년째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정책위원도 이제 그 언론계 뭐 학회 활동이라든지 네. 그런 언론 분야 언론계에서 활동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중요한 시민단체 언론단체와 관련을 맺게 됐고 네. 그런 과정에서 음. 좋으신 분들을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자연스럽다는 건 이제 이렇게 뭐 제가 당연히 저의 전공 분야니까 네. 그 뭐야 이렇게 섞이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죠. 네. 질문이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아, 그럼요. 예. 자연스럽게 다음 네. 질문으로 이어가면요. 네. 그러면 그동안 언론 관련돼서 어떤 활동을 하셨고, 또 현재 어떤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지 아마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예, 제가 하는 그래서 일단은 주로 학회 활동 또 연구 활동을 많이 하고요. 네. 많이 해왔고요. 그다음에 언소주 정책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밝혀왔고 그리고 지금은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어떤 일을 하시죠?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이면? 이거 이제 방송에서 네. 그 이제 뭐 KBS에도 있고 그렇죠. 이제 시청자위원회가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죠. 좀 네. 중요한 기구죠. 지금 회원들은 사실은 그 뭐 스카이라이프 네. 그 위원으로 있는 것보다는 네, 정책위원으로 있을 때 네. 우리 서명준 정책위원께서 언소주에 어떤 정책을 발안을 하고 또 어떤 일을 이루어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물론 관심 있는 회원님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또 여러 가지 생업에 바쁘신 분들 모를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글쎄요, 뭐 정책위원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중요한 미디어와 관련된 어떤 우리가 행동의 어떤 방향을 결정할 때 네. 참여해서 회의하고 아이디어를 나누고 네. 예. 예를 들면은 우리 언소주가 해왔던 것 중에 1인 시위가 늘 있었죠. 1인 예, 시위 1인 시위 있었죠. 있었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어느 장소에서 얼만큼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늘 같이 해왔었죠. 예. 그렇죠. 우리 언소주 사실 1인 시위와 불매운동 네. 주요한 사업 중에 그리고 사실 가장 더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이 언론의 역사에서 가장 처음으로 시도했던 게 있죠. 언소주에서 수신료 분리고지. 네, 맞습니다. 예. 그거는 조금 의문이 드는데 사실은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이 탄생하기 전에도 사실은 흩어져 있는 파상적으로 흩어져 있던 시민들이 그 전에도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전에 있었던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슈화 시킨 거는 저희 단체가 한 거는 분명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뭐 원소주 그게 자랑스럽긴 합니다만 그렇죠. 네. 원칙을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더 옳으신 말씀 같아요. 제가 팩트가 틀린 걸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뭐 네. 제가 뭐 누가 더 먼저 했냐 이제 이걸 따지려고 그러던 거 네, 아니고. 뭐 여기서 어쨌든 굳이 간에 원전 논쟁을 할 네. 필요는 없겠죠. 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네. 우리 서명준 후보자님이 정말 언소주에 열정과 뜻을 갖고 계시고 또 언소주 함께 가실 건지 물론 저는 지금 감으로는 믿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네. 대해서 회원님들에게 하나하나 까발리고 싶은 게 우리들의 지금 까만이 근데 하여튼 이제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 뭐냐면은 그 수신료 분리고지 그 소송까지 우리 했잖아요. 네, 행정소송을 그렇죠. 했잖아요. 네. 이거는 물론 이제 먼저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거는 소송을 냈다. 그리고 이거는 언론의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이에요. 네. 예. 학자로서 그런 게 많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얘기가 길어질 수가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이 시민이 주권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은 투명한 정보 공개예요. 네. 정보 공개고 더 쉽게 말하면 헷갈리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수신료를 전기세하고 공과금이라고 그러나요? 네. 전기세하고 수도세 나오는데 네. 거기에 포함돼서 나온단 말이죠. 한전에 전기세 나오는 그렇죠. 한전에 전기세 나온단 그렇죠. 말이죠. 아니 그냥 이게 별도로 수신료 뭐라 그러죠? 수신료 이거를 네. 네. 그냥
시청료, 수신료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이거를 그냥 따로 이렇게 고시하면 되는 거예요. 네, 원래는 되는 그렇죠. 거야. 네. 독일이나 프랑스 전부 다 그렇게 하죠. 네.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한전에서 위탁해가지고 한전 그 공과세, 전기세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수신을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잘 몰라요. 네. 그럼 이건 가장 기초적인 뭐랄까 합리성, 투명성에서 벌써 시민들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내가 수신을 명확하게 내 의지가 있으면 내는 것인데 내 의지를 물어보지도 않고 그것도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좀 은폐된 방식으로 그거를 내고 네.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지난 소송에서는 우리가 말하자면 패소를 할까요? 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추진해야 돼. 이 방송 분야에서 우리가 해결할 사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지만 이 법으로 제도화 시켜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수신료인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 수신료 문제는 저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왼발을 좀 달자면 저희가 느끼기에도 사실 수신료 문제는 주권의 문제고 인권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고 당연하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이제 영국의 BBC 같은 경우는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철저하게 공용화가 돼가지고요. 예를 들면 영국이랑 아르헨티나의 그 포클랜드 전쟁 때도 영국 BBC는 영국 방송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편이 아니라 영국군, 아르헨티나군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인정을 한 측면에서는 공영성도 되게 중요한 측면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직결되어 있는 문제죠. 이게 네, 지금 그렇죠. 공론화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무슨 이제 뭐 방송 사장 선임제도 무슨 뭐 이사 선임제도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네. 방송 독립성이 있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이 방송의 주인이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은 수신료를 내가 내고 있구나 걸 명확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수신료를 내가 내기 싫어서 어떤 행동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네. 가장 이 주권 국가 뭐랄까 민주주의 국가의 네. 아주 기초적인 일이죠. 네, 우리 회원님들의 질문이 제 귀에 좀 들리는 것 같아요. 그건 지금까지의 현상이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은 네. 우리 서명준 후보님께서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의 대표가 되신다면 요 지금 말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그걸 펼치고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 다음 질문이 바로 그건데요. 그래요? 알려주셨네요. 그 제가 조금 빨랐네. 예.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이 지금 현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많이 활동이 위축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우리 회원들에게 대표로서 좀 비전을 제시하려고 하는지 그 점을 한번 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 중요한 시기에 이제 정권도 바뀌고 사회가 이른바 제2의 민주주의랄까요? 네. 제2의 민주화,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 시대를 우리 지금 살기 시작하고 있죠. 네. 심화된 민주주의 이렇게 표현했는데. 네, 맞죠. 그렇죠. 더 그렇죠. 발전된 민주주의, 네, 네. 기타 등등 네. 얼마든지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시기에 언소주라는 중요한 이 단체가 네.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한다. 이거는 사실 어떤 미사여구나 네. 좋은 화면 좀 봐주시죠. 좋은 말도 좋겠지만 사실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저의 그런 이론적인 학자로서의 그런 고민을 말씀드리고 좋지만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더 많이 만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독자, 시청자를 넘어서서 이용자의 시대잖아요. 네. 우리 회원님들도 예전과 달리 얼마든지 1인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의사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름지기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은 일반 제반 언론 단체나 기성 그런 어떤 사회 단체하고는 다르게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직접 행동에 그 현장에서 찾아가서 1인 시위도 하고 불매운동도 하고 했던 단체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더욱더 언소주다운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표님이 되신 후보께서 대표가 되신 이후에는 어떤 정책을 세워서 그 운동의 지속성을 이어나갈 것이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단체가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이란 말이죠. 실천을 담보하지 않는 논의들은 사실 좀 공허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실천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계속해서 전달을 할 때
예, 그때 회원님들의 참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렇죠. 다만 이제 뭐 1인 시위도 얘기했었지만 조금 더 대중성 있는 실천, 대중성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있어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낸다는 것보다는 실천 위주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실천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네. 우리가 직접 나가서 뭘 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정책에 미디어, 방송이나 아니면 통신 정책에 시민의 주권에 합당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예. 저는 이것도 실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렇지만 지금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런 좋은 정책이 있음에도 회원을 묶어내지 못해서 우리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이 좋은 정책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뼈아픈 사실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회원님들께서 우리 회원을 어떻게 묶어내고 침체되어 있는 언소주 운동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어 하실 거예요. 거기에 네.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이 묶어낸다. 네. 그 원인 파악이 먼저 정확히 돼야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어떤 프로그램들을 다양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 예를 들면은 어떤 우리가 오늘처럼 팟캐스팅을 좀 더 활성화시킨다든가.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실천 운동을 할 때 좀 더 재미를 느낄 수 있고 거기서 또 의미를 찾을 네. 수 있는 그런 응집력이 생길 수 있는. 그렇게 관심을 우리가 이끌어내야 되는 거죠. 네.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근데 그걸 사실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네. 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팟캐스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는데, 내가 참여하고 있는, 내가 지금 좋아하는 단체, 내가 지금 회비를 내고 있는, 기꺼이 내가 내고 있는 단체에서 좋은 정책을. 저는 팟캐스팅을 하고 있고, 그것이 또, 정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네. 그런 의미를 제시하게 되면은, 그렇죠. 조금 더, 긍정적인 반응, 회원님들의 조금 더 적극적인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표로서 이제 중요한 거는 회원님과의 소통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소통의 방법도 혹시 고민하신 게 있으신지. 예를 들면 간단히 뭐 이런 정도 있겠죠. 우선은 우리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을 조금 더 개방을 해서 네. 사무실에서 토론도 할 수 있고 사무실에서 이제 약간 좀 뭐랄까요 회원님들이 좀 더 자주 오셔가지고 저랑 좀 더 얘기를 많이 나누시고. 그거는 별로 가슴이 안 닿는 게 후보님. 우리 사무실은 언제나 개방돼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그리고 어느 대표든지 회원님을 만나고 싶어 해왔거든요. 네. 근데 현실은 사실은 사무실이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괴괴하거든요. 네. 우리 상근자가 그냥 있는 자리로 돼 있었어요. 네. 네. 이런 문제를 좀 현실감이 떨어지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 보충해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현실감이 좀 떨어졌다. 네. 제 생각에는 이거는 뭐 새로 방법이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대표로서 안고 가셔야 될 그런 꾸준한 고민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싶어요. 고민을 제가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사실 운영진과 네. 우리 위원님들이 네.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도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중심을 좀 잡고 벌써 소통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니 공을 막 위원들에게 던지는 느낌이 좀 드는데 어쨌든 간에 아주 던진다기보다도 제가 중심을 잡되 네. 아이디어들을 계속 교환해야 돼요. 소통이란 건 사실 딴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생각을 교류하는 그렇지, 거잖아요. 예, 동의합니다. 교류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네. 분명히 나오게 될 거죠.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수장이 모든 거를 제시를 해가지고 우르르 따라하라 이게 아니라 그런 많은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네. 지금 시대에는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우리 박찬수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게 이제 독재죠. 수장이. 네, 그렇죠. 네. 예. 예전엔 있으면 올해는 이제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예, 생각이 독재는 완전히 이제 불가능한 시대죠. 제가 독재를 하고 싶어도 회원님들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만만치 않으시죠? 네. 다들 만만치 않네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제가 넘어갈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시대가 이제 아주 크게 변했잖아요.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근데 아직 언론 쪽으로 보면 뭐 적폐청산이라든지 좀 이렇게 바꿔야 될 게 아주 많은 게 많이 보입니다. 좀 지지부진한 것도 현실이고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보시기에 최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언론 적폐를 꼽으라면 어떤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 언론 적폐요. 네.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론 적폐까지 말이 나왔는데 산재에 있는 문제들이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관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뭐냐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체성, 네. 언론의 정체성을 그러니까 언론은 올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겨레 신문이라면은 한겨레 신문다운 정체성을 갖고 있을 네. 때 이제 적폐 뭐랄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독자나 시민들과의 시민들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적폐는 언제든지 우리가 뭐 하나 없앤다 해도 다시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은 지금 저거 종편이 사실 적폐의 구체적인 내용이죠. 네. 종편과 또 너무나도 잘 아시는 조중동. 네. 네, 조중동과 종편은 사실 언론 적폐의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그들에 대한 공격을 멈춰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그들에 대한 공격과 함께 네. 우리 진보 언론이라고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보 언론의 정체성을 우리가 계속 감시해야 돼요. 네, 제 생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조중동과 종편에 대한 공격과 아울러서 네. 진보 언론이 시민과 시민의 그 이념과 희망을 이렇게 담고서 계속 뭐랄까 그 정체성, 시민을 위한 언론으로서의 그 기능, 의제 설정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동시에 감시를 해야 되지 않나. 많은 회원님들의 생각은 우리 지금 후보님의 말씀에 좀 어폐가 있지 않나. 그리고 너무 학자적인 추상적인 나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좀 사실 있습니다. 네. 언소주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이라면 떠올리는 게 조선일보 폐간이거든요. 그런데 진보 언론까지 다 싸말아서 지금 사실 우리의 솔직한 표현으로 우리 집의 크기가 그렇게 여기저기 손댈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우리가 늘 고민해 왔다시피 얼마든지 앞으로 길을 나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적폐거리를 청산하는 것은 조선일보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씀은 없고 그냥 언론 학자로서 두루뭉실 전체적으로 맞는 말씀을 나도 했다고 생각하는데 회원님들이 그렇게 속 시원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선일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선일보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으로서의 네. 조선일보의 그 대응 방식이라고. 꼭 그 조선일보라기 하면 너무 특정 신문 물론 우리한테 맞긴 맞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제가 드린 질문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언론 적폐 즉 어떤 정책을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비전을 갖고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조중동을 이렇게 폐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광고를 끄는 불매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해결해야 될 우리가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예전 대선 때도 나왔잖아요. 가장 큰 적을 누구로 둘 것인가라고 하는 것처럼 가장 좀 적폐라는 언론은 어떤 대상이고 어떤 점인지를 좀 그러니까 이게 추가 질문을 해주는 건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다소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인 제 관점을 말씀드린 거고, 진보 언론도 진보 언론다워져야 되는 동시에 조중동과 종편에 대한 공격은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렇죠, 맞죠. 가장 적폐 중에 적폐, 적폐다운 적폐에는 정말 조선일보가 영원한 적폐가 확실한 적폐는 현재로서의 당연하죠. 당연한 말씀이고요. 조선일보 불매운동이랄지 아니면은 조선일보 불매랄지 아니면 조선일보에 실린 광고 불매운동이랄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여전히 또 그 밖에도 지금은 이제 확실히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적폐 청산, 언론 적폐 청산 이쪽에 좀 더 무게중을 둬야 되지 않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 글쎄요. 디지털 미디어 활용을 하는
지금 이제 스마트폰을 안 갖고 계신 분이 없으니까 네. 모든 회원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이벤트를 만든다든가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종의 디지털 플래시 몹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그 뭐랄까 할 수 있는 것들 아이템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네. 특히나 이제 우리 저 아까 회원 배가에 대한 이제 말씀도 나왔는데 네. 이게 이제 천천히 말씀하세요. 더듬지 마시고. 네. 너무 겁먹지 마시고. 겁을 안 먹는데 생각할 때 제가 버릇있어가지고 조용히 해주세요. 까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회원 배가 뭐냐면은 젊은 사람들, 청년들 말이에요. 네. 저는 사실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네. 젊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은 나름대로 지금 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고 더 나은 사회에 대한 꿈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들이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언론소주가 그래도 언론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이 청년들의 어떤 그 뭐랄까 욕구의 네. 해소 공간, 내지는 표출 또는 분노의 표출이랄지 아니면 새로 희망을 찾는 그런 매개체로서 그런 역할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청년에 대한 회원들을 우리 좀 더 이 배가하는 그런 뭐랄까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네요. 그 말씀 들으니까. 이런 쪽에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새로운 독자 이용자 이게 사실 좀 긴 얘기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새로운 지금 매체 소비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네, 뉴미디어로 네,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뭐 지금 언론 분야에서도 광고 시장의 변동도 있고 또 새로운 뭐랄까 특히 이제 포털 어떤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정리해드리면은 이제 그 조선일보에 대한 광고 불매운동 기타 등등을 주로 해야겠지만 거기에다가 청년들의 이 욕구들을 해소해줄 수 있는 또 언론의 실상을 청년들에게 좀 더 알려주고 그 본질을 좀 알려주고 그로부터 자연스럽게 동의를 얻어내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싶네요. 저는 좀 궁금한 게 뭐 질문에 돼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언론이 참 많이 안 좋다 하는데 아무래도 좀 비교 대상이 있으면 쉽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독일에 한 올해 유학을 하셨으니까 유럽 언론이랑 우리나라 언론은 좀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를 궁금해요. 이것도 글쎄요 어떻게 간단히 정리해드릴 수 있을까요? 신문과 방송을 나눠서 일단 좀 말씀드릴까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신문의 경우에는 사실 어제도 제가 언론 민주화 30년, 민주화 30년 그리고 언론 민주화 30년 이런 세미나에 제가 토론자로 갔다 왔는데 미디어 오늘과 민주화 운동 기능 사업회에서 이제 주최했었던 토론회였죠. 거기서도 비슷한 얘기 했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 발행 부수나 판매 부수 신문에 대한 이 집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반면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경우에는 무슨 뭐 100만 부가 넘죠. 조선일보 이런 경우가. 근데 아마 독일의 무슨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팅이라든지 아마 어쩌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세계적인 이른바 세계적인 신문이라고 하는데 30만 부가 안 돼요. 발행 부수가. 거기에다 그들은 또 이제 발행 부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판매 부수를 기준으로 해요. 좀 더 정확하죠. 그러니까 재미난 것은 판매 부수가 30만 부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의제 설정을 갖고 있고 주요 언론사가 되고 더 나아가 그 사회 독일 사회에서 의제 설정 이름은 아주 막강하단 말이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현상적인 그런 차이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민주주의적 문화의 역사와 문화의 차이예요. 우리는 이제 그들은 사실 18세기부터 신문들을 만들어가지고 18세기에 하면은 그들도 민주주의가 별로 발달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의회 기능이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그 지방의회님도 잘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거를 신문이 그 역할을 했었단 말이죠. 신문에 대한 신뢰가 그래서 한 200~300년 동안 쌓여오고 우리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압축성장, 군부 독재, 뭐 여기에서 자유로운 의식 형성이 안 됐었고 자유로운 문화를 자생적으로 키울 수 있는 조건들이 안 됐었고 그것보다 먼저 원죄가 있다면은 식민지 치하에서 식민의 프로파간다. 그렇지.
그러니까 자율성, 시민이 스스로 자신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경험을 한 지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은. 예. 그러니까 신문에 대한 신뢰도가 그러니까 잘 못 믿어, 한국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민주주의가 아직 이제 그래서 제2의 민주주의 시대가 온 건데, 이 사회적인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예를 들면 독일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문도 이 사회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신문에 대한 신뢰도도 그럼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기사를 쓰면 뭐 편집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되나요?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들은 독일의 기자들을 얘기했을 때는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하죠 보통. 단신 기사, 그러니까 이제 팩트 기사. 네. 팩트 기사를 쓰는 사람들은 전부 다 칼럼 기사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돼. 예. 그러니까 우리 최근 이제 팩트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는 시기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신문, 사실 방송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팩트만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해석해 줄 수 있는 그 관점을 제시해주고 분석해주는 이 능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언론은. 더군다나 지금의 이제 이 뉴미디어, 1인 미디어 시대에는 누구나 정보, 인터넷, 스마트폰, 누구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가 전부 다 에디터예요. 1인 미디어 시대가 사실상 우리가 1인 저널리스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1인 에디터예요, 시민들은. 그래서 이 1인 미디어 에디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언론사들, 대형 언론사들은 관점과 분석, 관점이 있는 분석을 해주는 역할 쪽으로 옮겨가야 돼요. 무슨 얘기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언소주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의 그 대표로서 회원들께서 이런 질문을 또 던지지 않을까? 그 사안에 대해서. 그렇다면 언소주 운동이 이제는 뭐 조중동 폐간의 기치를 들고 또 하나의 기치로서 언론 견제 운동에 언론을 견제하는 언론으로서의 다시 태어나는 뭐 그런 정책을 꿈꾸시는 건가요 혹시? 비슷하게 저희도 좀 잘 파악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MB 정권 때와는 또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정권이 조금 더 다른, 그러니까 플러스 조중동 폐간, 종편 폐지, 플러스 알파인데 이 플러스 알파가 내용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언론은 오히려 어쩌면 우리가 언론을 하나 만들어놓은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들고 뭐 그건 이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앞에 보시면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론을 분석하고 언론을 견제하는 언론, 뭐 이런 거? 네, 그런 기능.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조중동 폐간이나 뭐 종편 취소도 있지만, 그러면 그 빈자리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적인 면은 좀 생각을 좀 덜했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 회원님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이 활동에 좀 참여하시지 않을까. 물론 회원님들이 와서 1인 시위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언론을 감시하는 기능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된다면은 물론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그건 구체적으로 좀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될 것이니까 그렇죠. 조금 더 언론 감시에 대한 기능을 회원님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걸 조금 더 공론화시키고 그걸 좀 더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그런 시스템까지도 우리가 그러니까 뭐 갖게 되는 대안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는 워낙 좀 센 정권 하에서 이제 압력을 받으면서 맞아요. 그랬다면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또 거기서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면 좀 약간 부딪힐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 지금 정부에서도 투쟁을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협조적으로 갈 것인지 그게 애매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명확합니다. 글쎄요. 투쟁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어떤 투쟁이면 현 정권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우리는 한국 언론이 지금 이제 독일 언론과의 차이도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그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아요. 한국 언론과 달리 독일의 언론은 예를 들면 보수 언론이 있고 진보 언론이 독일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말 보수 이데올로기, 보수 이념에 충실해서 보도하고 네. 진보 이념 충실해서 보도를 해요. 다만 보수 내부에도 몇몇 진영들이 있잖아요. 네. 그 진보의 몇몇 진영들이 있고 네. 그 진영의 이익을 그 진영을 대표하는 그런 기사들은 별로 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로서의 건강한 보수와 이 진보로서의 적폐로서의 보수가 아니라 이 진보 이들을 그 이념에 딱 뭐랄까 독자적으로 서 있죠. 네.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어떤 정권이 딱 독자적으로 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 정권 좋을 거야? 아니면 현 정권에 대한 반대 투쟁할 거야? 이거는 우리의 관심 사는 아니라고 봐요. 현 정권이 예를 들면 잘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굳이 공격할 필요 없는 것이고. 그렇죠. 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야겠죠. 네. 혹시 민주주의 ABC 그대로. 당연하죠. 네. 원칙대로. 네. 저는 사실 원칙 독일에서 제가 배운 거는 글쎄요, 딱 2가지 정도예요. 네. 제가 오래 좀 있긴 했는데요. 당시 독일에서 공부한 걸 정말 간단하게 요약해 봐라라고 했을 때 저는 네. 보통 하나, 2개를 얘기되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저의 전공적인데 이제 노동이 중요하다는 거. 네. 이 노동으로 이 인간 사회의 본질이다. 이제 그걸 저는 절실하게 깨닫고 왔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원칙이다. 원칙. 원칙대로 살면은 더 행복할 수 있다. 더 일이 잘 풀릴 수 있고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네. 다시 말씀드리면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사회. 이게 원칙이 지켜지면 훨씬 더 살기가 편해요. 독일이라는 사회가. 그래서 이제 그 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들은 있겠지만 어떤 방안을 만들든 간에 그 원칙을 실현시키는 방안을 만들 거예요. 네. 어떤 진영 논리에 빠지는 방안들은 좀 만들어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후보님의 말씀은 대한민국 언론은 진영 논리라는 그 가면을 쓰고 있는 선거악의 투쟁장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좋네요. 네, 뭐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보수 진보라는 얘기 자체가 그들 적폐 언론으로 탈색돼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다 우리 회원님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공감을 좀 하는 게 뭐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우리는 보수지다, 우리는 진보지다라고 하면서 그들만의 색깔을 나타내는 건 맞는데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그걸 좀 자신들의 이익을 하는 그런 활동들은 안 한다는데 차이가 좀 있고요. 네, 그거는 뭐 정의와 불의의 문제죠. 그 신문의 문제도 언론의 문제도 아니고. 전 작년에 너무 신기했던 게 어떻게 안티 조중동이 가장 최선봉에 청와대가 쓴 이 상황이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때 그랬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언론들은 오히려 뭐 한쪽 진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옮겨가고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좀 적폐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어제도 아까 말씀드린 그 토론에서 그 얘기 잠깐 했는데 이른바 이제 최근에 한경호 사태라고 있잖아요. 혹시 우리 회원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겨레하고 경향과 오마이뉴스가 한경호 그걸 줄여서 한경호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이제 그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를 많이 띄우고 문재인 후보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그런 보도 경향을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많이 좀 이렇게 부딪히긴 하더라고요. 요 얘기는 후보 지금 그 대담 토론회하고 성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약간 우리 뭐 회원님들께서 워낙 그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근데 좀 위험스러운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줄이도록 정리를 좀 해드리면 그런 진보 언론도 나름대로 이렇게 그 길로 갈 수 있게끔 이게 철저하게 좀 감시를 해야 되고 그런 쪽의 일들을 좀 더 하고 싶다라는 사실 조금 더 수렴을 해서 한다면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운동은 언론운동 이전에 정의와 불의 운동, 정의와 불의, 그러니까 정의를 세우기 위한 운동에 아직까지는 정말 슬픈 얘기지만 그런 게 아니까 이런 걸 피력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같은 마음인데 이제 표현 방식이나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좀 약간 우리 조직에서는 우리 단체에서는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단체는 작년 11월에 전 사무총장의 공금횡령 사건이 발생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고 그 여파는 지금도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표가 되시면 가장 먼저 이렇게 수습해야 되고
또 좀 재건을 해야 될 그런 방안 중에 하나인데요. 앞으로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안정적인 사무처 운영 방안은 무엇인지 그게 좀 많이 궁금합니다. 예, 사실 제가 좀 약한 부분이긴 해요. 그게 예를 들면 회계 부정이 있어서. 네, 맞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운영진들도 너무나 인간적으로 일을 하시고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아주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렇게 일을 추진해 오셨어요. 저도 정책위원으로서 참여하면서 그런 모습도 너무 많이 봤고 네. 다른 단체와 달리 유독 더 그런 인간적인 관계들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사람을.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큰 이제 저는 배신이라고 생각하고 네. 신뢰에 대한 배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이거를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인가를 사실 조금 더 좀 논의를 하셔서 저한테 말씀을 좀 더 아이디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글쎄 여기서 사무처 개편이랄지 어떤 식으로 개편이 될지도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은 몰라요. 저의 네. 약점일 수도 있겠네요. 그게. 네. 근데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안 계실 때 저희가 얘기한 거는 뭐 그런 공무행령 사건으로 우리가 지금 많이 휘청거리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원들이랑 회원들 개개인이 나서가지고 어떻게든 재건하려고 지금도 우리가 이 스튜디오에 모여서 활동하고 있고 이거를 좀 잘만 하면 또 새롭게 거듭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글쎄요 제가 좀 더 적극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중요한 뭐 큰 문제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큰 문제로 느껴지지는 않아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돌출된 뭐 단순 실수 정도, 단순한 문제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발목을 잡혀서는 절대 안 된다. 문제는 우리 많은 회원님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만 어떻게 우리 같은 시민 단체에서 물론 우리 열려 있는 단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물론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좋은 사람들이 오시겠죠. 그리고 거의 절대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오신다고 봐요. 그런데 열려 있는 단체의 상황상 그러면 그 김웅주 위원께서 저희가 또 비대위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번 회의 때 네네. 우리 비대위원끼리 얘기하신 사항을 간단하게 예, 좀 우리 얘기해 주시죠. 후보님이 말씀하신 게 회원님들한테는 정말 섭섭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인간적으로 저렇게 좋았던 사이였는데 뭐 그렇게 됐다. 이건 정말 원시적인 조직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 정말 그래도 2008년 광병 전국 이후에 NGO 단체로 등록된 거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게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인데 이런 황당한 사태가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지난 뭐 비대위원 위원 그 회의에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비대위원 상태에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까지 얘기가 오갔어요. 후보님께서 이제 대표가 되신다면은 뭐 인간적인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허술한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말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간 신뢰에 대한 얘기는 저는 계속 버릴 생각이 없고요. 네. 다만 말씀하셨다시피 원칙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늘 약간의 긴장 상태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죠. 이런 공조직이죠. 또 공조직에서 그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죠.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진의 내부적인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다만 그곳의 원칙은 또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이다. 이 정도로 우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우리 어떻게 좀더 보면 구체적으로 맛보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는 됩니다. 아이들 좀 많이 주세요. 제가 약간 파손된 배 한 부분이 파손이 됐으니까 일단 응급적으로는 그 파손된 부분을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을 재발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적인 이런 원칙들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고칠 건 고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좋네요. 회원 입장으로서 제안하신 것 네,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꼭 그걸 너무 바라고요. 사회자 발언은 네. 아니었습니다. 사실 좀 많이 회원들이 이렇게 줄어서 걱정이 되는데 오히려 이거를 전화 이복이 계기로 삼았으면 네. 하는 게 마음입니다. 네, 절대 하여튼 이걸로 우리가 발전이 더뎌져서는 안 되죠. 맞습니다. 네. 공식적인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저희가 회원님들께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네. 네, 그 중에 좀 드리면요. 예. 먼저 한옥자 회원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언소주에서 가장 변화가 필요한 건 무엇인가? 이거 말씀 좀 해달라고 합니다. 예. 언소주에서 가장 변화가 필요한 네. 무엇이냐? 어떤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아마 공금 횡령 부분 얘기하신 거가 맞지 않나 싶기도 아, 하고요. 글쎄요. 저는 네. 근데 그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 아, 왜냐하면 사실 그렇죠. 저의 머릿속에는, 이 작은 머릿속에는, 이 공금 횡령은, 예, 농담입니다. 얼굴 작습니다. 네. 아, 근데 너무 좋으신 질문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공금 횡령은 저는 사실 죄송 말씀이지만 저에게 크게 다가오진 않아요. 아, 네. 거기는 철저한 원칙 세워가지고 시스템 완전히 좀 더 선진 시스템 많이 이렇게 뭐, 뭐 도입을 말하자면 하는 벤치마킹이라고요. 네, 네. 다른 또 나은 조직에서 또 독일 사례를 독일 사례 갖고 와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 좀 더 연구가 제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만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원소주를 바꾸는 데 있어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그러니까 조중동과 종편에 대한 우리가 끊임없는 네. 저항과 실천, 저항적 실천, 이것 네. 플러스 이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 네. 그래서 그 회원님들의 참여를 어떻게 하면 더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시민 에디터로서 전 회원님들이 전부 1인 분들이 모두 에디터라고, 그러니까 편집자라고, 한국말은 이제 편집인이라고 하죠. 편집. 네. 자기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고 그 편집해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유포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분들이시죠. 회원분들이. 여론을 형성하는 그렇죠. 핵심들이 네, 한옥자 한옥자 회원님. 한옥자 회원님께서도 충분히 의제를, 그러니까 이 여론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주변 인물들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그에서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것도 좋은 생각이겠네요. 이제 사시는 지역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언소주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같이 나눠주시고 거기서 함께 고민하는 거.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예전에 거예요. 비데이 할 때도 거창에서 있었던 그런 지역 언론에 대한 것도 네, 그런 같이 일이 있었죠. 공유를 네.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네. 것도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네요. 그 지역사회 현안. 그렇죠. 그리고 그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언론의 문제. 이런 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일상생활 느끼는 부분들을 저희와 함께 공유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서 같이 대안을 마련하는 이런 어떤 코너, 그럼 그때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거창에 있는 언론을 이렇게 했는데 네. 그걸 언소주 전체 차원에서 할 것이냐 아. 아니면 그 지역 지부로 할 것이냐 이게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전체로 하는 거랑 부분적으로 이제 지휘에서 하는 거랑 어느 게 맞다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그에 대해서는 저희도 결론이 안 났었거든요. 비디오 나서. 우선 지금 언소주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점차적으로 지역의 현안들을 공유할 수 있는 네. 궁적인 방향은 전체적으로 공유를 우리가 같이 고민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그 방향성 맞는데 다만 지금 단계적으로는 말하자면 언소주의 제2의 시기고 재건의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느 정도 좀 수긍이 된 것 같고 한옥자 회원님이 질문 하나 더 해주셨어요. 네네. 너무 이게 분위기 긴장될까봐 이런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네, 긴장하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자, 누구에게 가장 존경이나 사랑을 받고 싶은지 그걸 알고 싶으시답니다. 누구에게요? 네, 누구를 존경하고 사랑하는가 묻는 게 아니고 받고 싶은지.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받고 싶은지. 네. 어우, 글쎄요. 그럼 무거운 질문이 됐나요? 한옥자님한테 받고 싶습니다. 상당히 방송을 아시는 분이에요. 네, 좀 더 하면 회원분들 모두라고 예, 생각하시면 우리 후보님의 재치가 아주 네.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한옥자 회원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니까 스텝 너무 웃으시는 것 같은데. 하시면 되고요. 네. 참고로 지금 PD를 하고 계시는 네. 김용수 의원께서 선관위 위원님이 지금 우리 떼굴떼굴 연출을 하고 부르고 계시고요.
네. 박정원 사무처장이 함께 이 스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무대 뒤쪽에도 네. 애쓰시는 분들이 있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검기문 회원님 질문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언소주를 위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거 어떤 게 있습니까? 원소주를 위해서 가장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일이 많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짤막하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회원님들이 원하는 바를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회원님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좀 더 깊이 있게 다가가고 싶고요. 깊이 있게 다가가고 싶고요. 그래서 개별적인 회원님들 모두 각자의 그 희망사항과 각자 회원님들이 바라는 바를 확실히 좀 캐치를 하고 싶고, 또 저의 의견도 전달해 드리고 싶고, 그런 많은 논의를 통해서 회원님들의 마음에 이 질문이었나요? 마음에 네, 맞습니다. 네, 네. 회원님들의 마음에 그는 그럼 여러 사업들을 하고 싶은 네, 거를 이해를 하면 되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만 하세요. 후보님이 공동대표로서 이 상근 대표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일단 대표가 되신다면은 이제 생업을 하는 또 이제 강당에 서시기도 하고 할 텐데 그 이제 세칭 시점 말고 투잡 이상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의 대표를 그 비율로 그 다른 일과의 비율로 퍼센테이지로 얼마나 더 비중을 두시겠습니까? 70%. 70%요? 뭐 회원님들 다 듣고 계시죠? 네. 네,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7월 8일에 네. 총회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자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한 게 회원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좀 많은 방안이라든지 아이디어 공유가 필요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총회를 7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하고요. 총회 장소는 서울 시민청 바스라폴이라는 곳에서 합니다. 여기서 많이 오셔가지고요. 좀 이렇게 좀 같은 의견 공유해 주시고 또 새롭게 거듭나는 조직이니만큼 좀 으쌰으쌰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투표도 있습니다. 투표도 좀 많이 좀 참여해 주셔가지고 우리 새롭게 탄생하는 이 지도부 후보에 대해서 많은 힘을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회원님들한테 네. 앞으로 좀 하실 말씀이라든지 예. 뭐 어떻게 활동하겠다 그런 다짐 예. 마지막으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그 부족한 저에게 이런 제2의 민주화 시기, 정권이 교체된 시기에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이런 막중한 책임 있는 자리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결코 우유부단하거나 또는 좌충으로 우도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고 지금의 언소주가 처한 상황을 돌파하고자 노력할 것이고 다만 그것을 혼자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의 능력에 한계도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올바른 리더는 충분히 의견을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올바른 리더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뭐 제가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언소주의 그런 정책 방향 또 이제 언소주가 해야 할 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회원님들의 아이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너무나 좋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운영진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저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주심으로써 제가 이 중차대한 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실수하지 않고 이 한국 사회, 한국 언론 지형에서 아주 그 의미 있고 역사적인 일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후보 출마의 변이 아니고 대표 수락에 뭐 연설이 된 것 같아서 조금인데 어쨌든 우리 조심하세요. 우리 서명준 후보님이 우리 언소주의 대표 주자로 말벗고 나섰습니다. 물론 회원님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드시 투표를 하셔야 되고요. 투표가 또한 중요한 언론을 살리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투표 날 투표하시고 그 전자 투표니까 잘 그 공지 보시고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방송 어떠셨어요? 아우, 너무 재밌었고요. 너무 좀 까다롭게 하시지 않아요? 끝나고 좀 둘이 얘기 좀 하려고. 네. 그럴 것 같아요. 꼭 오늘 그 방송이 뭐 검증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후보님의 그런 다짐이라든지 비전을 듣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런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했다고 아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회원들과 좀 많은 소통이 있는 그런 우리 조직이 됐으면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후보자 토론을 마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